안녕하십니까.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은 정공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가 지금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, 오늘은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조직 가입 요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예, 노동조합법 5조에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근로자인 이상은 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또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기 위한 조건은 사실 그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여기에서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사용자나 또 사업 경영 담당자, 그리고 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이제 그 가입을 시키게 되면은 그 노동조합이 그 의용 노동조합에서,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. 또 특히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,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. 가입할 수 없는 대상이, 그러니까 사업 경영 담당자, 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, 그리고 사용자의 이익 대변자, 그리고 사업주, 이렇게 이렇게 4분류가 있는데, 근데 이렇게 규약에서는 이런 가급적 그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 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의 어떤 가입 대상을 굉장히 폭넓게 두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러한 사용자나 또 사용자 관련자를 그 조합원으로 그러니까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. 그 노동조합법 2조 사항에 노동조합 정의가 있고, 그 정의에서 다음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러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. 그 중에 사업주, 사업경 담당자, 또 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, 또 어떤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,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바로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. 네. 그렇다면 그 과거에 이제 노동조합이 안 되었다가 이게 그 풀려진 사례나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?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. 네. 네. 노동조합의 요건이 안 돼서 노동조합이 안 됐던 그런 단체. 그 후에 법이 바뀌어서 또 이제 노동조합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던데, 그게 어떤 경우인지요? 그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교원 노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. 이 교원 노동조합은 학교 교사들을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하는데, 교사들도 좀 자기들 정치 활동하는 차원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시대에 맞춰서 시국선언을 하는데, 근데 그 교원이나 공무원들은 그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교원 노동조합의 어떤 간부들이 시국선언을 하게 되면은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 교육청이나 여기에서 그 시국선언을 한 조합 간부를 해고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근데 이 노동조합에서는 이 간부들이기 때문에, 이 간부들이 그러니까 해고되면은 그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교원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에 가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 불법 단체,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서 그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노동조합으로서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그렇게 있었는데, 나중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허용한 예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근로자가 아닌 자에 가입을 허용하는 거 있지만은, 최근에 법이 바뀌 가지고 이제 해고자도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이제 해고된 자도 이제 해고돼서, 아니면 또 근로자가 해고돼 가지고 이제 다툼하고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해고된 자는 계속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, 다만 조합 간부는 할 수 없다,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조합
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때에도 바로 그 노조법 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단체 협약으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생산직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은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있고, 또 어떤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리급까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가정급 근로자이면서 가정급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정급 이상의 어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별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동조합을 많이 이제 당연히 잘 알고, 근로기준법, 이렇게 그 노동조합법을 잘 알아서, 만들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, 외국계 기업 경우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쟁의를 한다거나, 이런 경우가 좀 많지 않을 것 같은데,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업장처럼 활동을 많이 강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? 사례가? 그 외국의 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? 외국계 법인, 한국에 있는 외국계 법인. 외국계 법인도 그 한국에서 근무하는,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는 이상은 우리나라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IMF 이후로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. 예를 들어서 포시나 컨티넨털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 많이 그 다국적 기업의 어떤 사업장으로 많이 매각이 돼가지고 넘어갔는데, 지금 그러한 기업체 같은 경우는 바로 금속노동조합이라는 그 상급단체가 있고 그 지부나 지회 이렇게 해서 많이 가입을 해서 오히려 더 한국 기업에 있는 노동조합보다 더 강경 투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어떤 이익이 안 나면은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그런데 근무하는 사업장의 어떤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있어야지만이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다. 이 차원에서 굉장히 노동조합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새로 설립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사업장의 경우 이렇게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그런 그 활동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자문을 해주시죠. 우선은 사실상 그 기업이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 사업주의 어떤 고유한 어떤 권한이나 어떤 좀 경쟁력에 있는 투자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은 그 어떤 투자 의욕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로자들도 회사에 충성해서 회사의 발전을 이런 데 한번 기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회사가 좀 안정이 됐고, 이제 자기들도 근로자들도 노력해서 회사가 잘 성장했는데 어떤 이런 노력에 대한 어떤 보답이 없을 때, 이럴 때 이제 불만적인 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그러면 이제 회사도 개별 근로자들 상대할 때는 어떤 근로기준법보다 좀 더 많이 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,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면은 근로조건을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 인상이 훨씬 많이 비노조 있는 사업장보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훨씬 근로조건이 대부분이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자유권리를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